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수행평가에 노트 필기 검사가 있었거든요. 노트 필기를 잘했는지를 보고 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점수가 엄청 깎인 겁니다. 저는 시험은 못 봐도 수업은 꼬박꼬박 잘 들었으니까 필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점수가 나온 날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나가서 여쭤봤어요. 이게 좀 잘못 점수가 매겨진 거 아닌지. 근데 점수가 잘못 매겨진 게 아니라고 그냥 쌩 가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서 복도에서 계단 내려가시는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제 여쭤봤어요. 그제서야 그 감점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필기를 연필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 연필로 쓰건 볼펜으로 쓰건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습관 같은 건데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학생은 무조건 연필로 쓰는 게 정상이었어요. 볼펜은 어른들만 쓰실 수 있는 뭐 그런 존재였거든요. 당연히 연필이 저한테는 익숙한데 연필로 썼다고 감점이라니. 내용은 하나도 차이가 없거든요. 그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냉정하게 차갑게 그건 연필로 쓴 네 잘못이라고 수업 시간에 볼펜으로 가급적 쓰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 점수가 깎이는 줄도 몰랐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기 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수행평가 같은 거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버릇없이 막 대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여쭤보기만 했거든요. 그럼 왜 연필이 안 되는지, 점수를 깎아야만 하는 건지 뭐 그런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매몰차게 가버리시니까 이게 제 딴엔 좀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쌩 가버리시는 그 선생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반에서 2등인 거,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인 거를 이 선생님께서 알게 되셨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냐면 다른 분이 되셨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절하게 바뀌신 겁니다. 제 행동은 사실 전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물론 잘해주셔서 감사하긴 했는데 좀 씁쓸했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적지 않게 경험했거든요.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이게 학생들한테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심하면 진짜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구나. 그때 생각이 나중에 나는 혹시라도 저러지 말아야지. 공부 못하고 뭐 그런 걸로 차별하지 말아야지. 사실 공부를 못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깔보는 것과 학교 폭력하는 것과 이게 뭐가 다릅니까? 물론 폭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뭐 학교 폭력 이런 거에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힘없다고 사람 때리고 무시하는 거랑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거랑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다고 느꼈어요. 이 경험이 공신닷컴을 할 때도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공신 멘토 중에서도 공부 잘한다고 못하는 멘티나 학생들을 무시하는 그 대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서울대나 아니면 뭐 의대를 합격한 그런 새내기를 보면은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아직 어린데다가 지금까지 전교 1등만 해왔어. 항상 내가 최고였어. 그러면 진짜 세상에 나만 최고인 줄 알 수도 있죠. 제 동기는요, 지방 출신인데 서울대 최고학과를 최고 점수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군수님이 축하 인사하러 집에 찾아오셨어요. 선물 같은 거 막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겠습니까? 근데 이 자부심을 넘어서서 뭐 예의도 없고 인성도 없는 경우가 아주 간혹이 있습니다. 옛날 공신 이제 동아리 시절에 멘토 면접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공신 멘토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냥 탈락입니다. 멘티들한테도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서울대 수석, 차석 그래봤자 멘토링 할 때 오히려 안 좋은 영향만 미치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또 떨어지면은 이건 뭐 내가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동아리에서 내가 탈락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 막 따지기도 하고 나중에 공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대학 간 거를 무슨 벼슬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주변에서 막 떠받들어 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배우려고 학교 입학한 게 전부예요. 전공도 아직 배운 게 아니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마치 엄청난 업적인 양 막 잘난 척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 그 서울대 가서 그러다 인생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도 무슨 대단한 시험에 합격하건 잘 나가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멋있는 거거든요. 합격했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합격하고도 겸손한 사람이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엄청난 일들을 해내실 분들인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요, 이 선생님 한 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잘 안 되실 정도겠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특별 관리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특목고 보내기 위한 뭐 특별반 같은 거, 명문대 보내기 위한 뭐 특반 같은 거예요. 특히 저희 지역은 비평준이었기 때문에 일반고도 서열이 있었거든요. 해당 학교에 중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뭐 특목고 가거나 그럴 실력은 전혀 안 됐지만 그 지역에서 공부를 좀 하는 일반고에 지원해 볼 정도는 됐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해주셨어요. 아예 전체 방송으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을 대놓고 이름을 부릅니다.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아, 지금 전교 1등부터 부르고 있구나. 공부 잘하는 애들을 부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불려가잖아요. 그렇게 불려가면 뭘 하는지 예전에 제가 잘 몰랐어요.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불려가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구나.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중학교마다 특목고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소위 공부 잘하는 일반고를 몇 명이나 보내느냐, 그걸로 중학교 이 학교가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꼴통 학교인지가 좌우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교내 상장 하나에도 이게 점수가 매겨져 있고 고입시험에 반영이 됐거든요. 상 하나에 내신 0.5점인가가 플러스 됐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학교들, 경쟁 학교들도 이 상장을 막 남발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만 지금 안 뿌리면 이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려는 친구들, 즉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상을 그야말로 마구 뿌렸습니다. 요즘 뭐 학생부 몰아주기, 뭐 학종이 문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몰아주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을 주려고 일부러 대회를 만드는 건 뭐 당연히 기본이고, 잘하는 학생들 딱 집어서 참여하라고 직접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이거 너 상 줄 테니까 거의 신청만 해, 이런 것과 좀 흡사한 부분이 있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따로 이제 자습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무슨 실기평가 같은 걸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실수하면 그냥 안 좋은 점수 받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뭐 긴장한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들은 늘 그런 대접을 받아왔으니까 그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게 특권인 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니까 이게 마치 차별처럼 느껴졌고, 특히 저는 중3 올라가는 그 방학 때 독서실에 거의 살다시피 하고 하루 막 18시간까지 찍으면서 갑자기 성적이 딱 올라갔잖아요. 게다가 학년 첫 시험을 잘 본 거니까 새학년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저를 생각하시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는 어제까지 지금 노비였는데 갑자기 귀족이 된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세상이 여러분 다른 세상인 겁니다. 물론 그런 대접을 원한다면은 애초에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 안 한 니 탓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또 이렇게 대놓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입은 엄청 민감하잖아요. 근데 고입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하기도 했고, 중학생이니까 아직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를 막 괴롭히고 때리던 그런 일진들도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잘 안 건드렸거든요. 아예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각자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것처럼. 게다가 그 상황이 당장 고입시험이 눈앞에 있는 그런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요즘 중학생과 다르게 이제 절실했죠. 진짜 그 고입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되면은 정말 멀리 있는 지역 외곽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모르는 문제를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기도 해요. 심지어 저희 반 반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저랑 짝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저한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인데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일반 중학교에서 고작 반 2등인데 전교 2등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 정도라니, 이런 것들이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불편하고 이게 무섭기도 했어요. 아, 공부 못하면 이거 진짜 서러운 거구나.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공부를 이제 잘 못하는 학생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이라도 공부 잘했을 때 누리는 그거를 맛본다 다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예를 들어 콜라를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본 적도 없다면 그걸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새까먹고 이거 그냥 구정물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한 번이라도 이 맛을 보면은 갈증나고 힘들 때 이거 너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첫 시험을 한 번만이라도 진짜 미친 척하고 모든 걸 다 걸어서 한번
한번 잘 봐보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이 절대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공부해야 된다. 지금 반 2등 찍었는데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 생각으로 그야말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습니다. 공부로 차별하는 이런 현실이 더럽다고 느끼면서도 그 현실에서는 저는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죽으림을 쓴다는 게, 근데 저는 이미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 잘했을 때 그런 달콤함을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찌질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강성태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걸고서라도 제가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유일한 동아줄이었거든요. 그야말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공부는 저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공부가 그냥 공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달라지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정말 놀랄만한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